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판례 콘서트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서 그 판례를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객관식 지문을 예상해보는 콘텐츠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최신 판례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집중도도 높아지고 해서 판례를 이해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수뢰죄에 있어서 뇌물의 수수 방법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9월 4일 선고한 2017도 12389 판결입니다. 예상되는 객관식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무원인 갑이 직무에 관하여 을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을에게 주고 을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즉 그 새우젓을 선물 받을 사람들에게 갑의 이름을 적어 마치 갑 자신이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에 대하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오늘 예상되는 지문입니다. 오늘 예상 지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결국 말씀드리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 수뢰죄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죄와 관련된 겁니다. 이 사안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뇌물죄와 관련한 용어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제가 제7회 동영상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입니다. 부당한 이익입니다. 오늘 지문에서 나오는 새우젓이 바로 이 뇌물이 되는 거죠. 수뢰란 말은 수뢰죄 할 때 수뢰란 말은 받을 수에 뇌물뇌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뇌물을 받는 사람을 수뢰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증례인데 증례는 줄증에 뇌물뇌니까 뇌물을 준다는 말이죠. 증례와 같은 말이 뇌물공여입니다. 이때 공여할 때 공자가 제공할 공자고 여자가 줄여자니까 뇌물을 제공하여 줌, 한마디로 뇌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증례랑 같은 말입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을 따라서 증례자 또는 뇌물공여자라고 합니다. 용어를 좀 아셔야 이게 뇌물죄 관련해서는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판례에 나타난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이제 도청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민들의 어업지도 등의 어떤 그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을은 갑의 업무 관련자였죠. 그러니까 업무 관련자인 을이 공무원인 갑에게 이렇게 이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 뇌물죄가 되겠죠. 자, 을은 갑에게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갑이 재직 중이던 과에, 왜냐하면 도청 과장이니까 과에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여 직원으로부터, 그 과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갑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였는데, 갑은 새우젓을 받은 A로부터, 그 중에 한 명으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이 발송된 사실을 알고서도 을에게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 갑은 직원에게 새우젓을 보내줄 사람을 지정하여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자기 과의 직원들한테 작성된 명단은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을에게 전달되었으며, 갑은 을에게 보내는 명단에 직접 자신의 지인들을 따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갑인가 아니면 A를 비롯해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나올 단순 수뢰죄에 관한 조문과 제3자 뇌물 제공죄에 관한 조문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이제 적용법조를 한번 볼게요. 단순 수뢰죄에 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입니다.
이게 단순수리죄라고 불리는 건데,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수뢰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단순수뢰죄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예, 실무상으로는 이게 뭐 그 죄명이라는 게 있어요. 실무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적어야 될 죄명이고 판사도 그 죄명으로 그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 죄명을 할 때는 뭐 단순수뢰죄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안 쓰고 그 세분화해서 막 불러요. 그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수수죄, 뇌물을 요구하면 뇌물요구죄, 뇌물을 약속하면 뇌물약속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공소장하고 판결문에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수란 말은 그 주고받는다의 수수가 아닙니다. 거둘 숫자에 받을 숫자이기 때문에 거두어 받음, 거두어 드림 이런 말이죠. 즉 뇌물을 거두어 드림,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때 뇌물 수수는. 자, 형법 제130조 이거는 제3자 뇌물 제공죄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징계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3자 뇌물 제공죄라고 불러요. 단순수뢰죄와 제3자 뇌물 제공죄의 차이는 뭐냐? 요거 보시면 공무원이 수수하면 단순수뢰죄,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 즉 주게 하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된 겁니다. 즉 공무원이 받느냐 아니면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느냐 이게 차이예요. 또 두 번째 큰 차이는 뭐냐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수뢰죄에는 공무원이 뭐 부정한 청탁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뇌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상당히. 이때 이제 부정한 청탁이란 말은 정자가 올바를 정자니까 올바르지 아니한 부탁, 청탁이 부탁이죠. 이건 꼭 뭐 위법한 걸 해달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걸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도 부정한 청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당해도 올바르지 않으니까. 자, 앞서 보았듯이 이제 이번 쟁점이 그 공무원 갑이 이 뇌물을 받은 거냐, 아니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 A와 같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을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한 거냐, 주게 한 거냐, 요게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래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자, 누가 뇌물을 받은 것인가? 공무원인가, 제3자인가?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례 두 개만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공무원이 그 증여자, 즉 뇌물 공여자에게 자기가 아니고 공무원의 처에게 그 뇌물을 가져다 주도록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제3자인 공무원이 처가 받은 것일까요? 이거 제3자인 공무원이 처가 받았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처가 뇌물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 자기 집에 갖다 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에는 뇌물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 즉 뇌물수수죄가 바로 성립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자기 집에 갖다 주라 해서 뭐 그 증례자가 그 수뢰자의 집에 갖다 준 거니까 이건 수뢰자에게 갖다 준 거죠, 이건 솔직히. 또 두 번째로는 공무원인 갑이 A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증례자인 을에게 뇌물로 1,000만 원을 자기한테 주지 말고 A한테 가져다 줘서 빚을 갚게 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을은 A한테 갖다 주잖아요.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도 갑이 자기가 을한테 뇌물로 1,000만 원 받아서 A한테 1,000만 원 갚는 거랑 똑같잖아요. 생각해 보면. 따라서 이거는 갑이 뇌물을 받은 거지 A가 제3자인 A가 뇌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단순수뢰죄, 즉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자, 이와 같은 걸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순수뢰죄가 되느냐,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되느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뇌물이 누구 손에 갔느냐가 아닙니다. 자, 앞에서 보면 사례 1에서는 뇌물이 제3자인 공무원의 처의 손에 갔지 않습니까? 또 사례 2에서는
뇌물이 갑의 채권자, 갑의 빚쟁이인 A의 손에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다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봐요. 안 보고 누구의 것으로 갔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자, 요 앞에 사례 1에서도 공무원이 처한테 갈 때 공무원의 돈으로 이게 다 이거 그 공무원 거니까 부인이 가지세요. 이런 공무원의 것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례에서도 A한테 갈 때 이거 지금 갑의 빚 1,000만 원 갚는 돈입니다. 라고 해서 갑의 돈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갔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갔느냐가 기준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안은 결국 증례자인 뇌물 공여자인 을이 공무원인 갑의 동의 아래 을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갑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보내준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새우젓을 받은 A도 갑에게 감사 전화를 하였습니다. 즉, 이 선물이 이 새우젓이 갑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새우젓을 선물 받은 제3자에게는 새우젓이 갑의 것으로 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 수뢰죄가 되는 겁니다.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판례는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용어부터 좀 보면 출연이라는 게 낼출과 줄연의 합성어니까 금품 등을 내어준다. 이걸 출연이라 그래요. 또 여기 나오는 수뢰자의 영득의사 할 때 영득의사는 자신의 것으로 취득할 의사, 내 것으로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득의사 요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 형법학에서는 되게 자주 쓰이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 판례의 의미는 뭐냐? 요 판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뇌물수수죄는 공여자인 증례자가 내어준 금품 등을 수뢰자가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뇌물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판례는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을은 갑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갑의 이름을 발송인으로 기재하여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 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을 을이 아닌 갑으로 인식하였으며, 한편 갑과 을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 방법에 관하여 갑이 양해하였다고 보이므로 을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갑의 영득 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다르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객관식 예상 지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인 갑이 직무에 관하여 을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을에게 보내주고 을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갑의 이름을 적어 마치 갑이 선물을 한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에 대하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한다. 이 지문이 틀린 거죠. 왜 틀린 거냐면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뇌물 공여자인 을의 새우젓 대금 지급이란 출연으로 마련된 새우젓을 공무원인 갑이 자기의 선물로서 선물 받는 사람들에게 보내도록 했기 때문에 갑이 새우젓을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인 영득 의사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수뢰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한다는 건 틀렸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제일 처음에 보셨듯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문에는 갑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제공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이게 원래 그 뇌물죄에 관련된 조문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뭐 단순 수뢰죄부터 뭐 그 제3자 뇌물 제공죄, 수료 국정처사죄, 뭐 또 사전 수뢰죄 이렇게 복잡한데 오늘은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 제공죄의 관계에 대해서 최신 판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판례가 여러분들이 뇌물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